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버스 개편안의 핵심인 환승을 두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는 연속기획, 사상 초유의 의장 공석 사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의 지난 1년을 취재했습니다. 낚시 손님을 선원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영업한 어선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울산병원에 가스 중독이나 화상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고압 산소 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지역 버스 노선이 개편된 지 엿새가 지난 어제까지도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졌습니다. 환승을 활성화해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버스 개편안의 핵심인데요. 목적지까지 더 오래 걸린다는 게 시민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환승 거점 정류소를 다녀왔습니다. 울산 태화강역 버스 정류소. 시민들이 안내 현수막에 적힌 새로운 버스 번호를 한참 동안 보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승강장을 혼동해 왔다 갔다 하거나 버스가 올 때마다 목적지를 물어보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태화강역은 긴 승강장에 울산 전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가 줄지어 정차하는 환승 중심 정류소입니다. 배차 간격을 줄여 빠르게 도심으로 향하는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한 거점 정류소인데 시민들은 오히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일단 환승이면은 빨리빨리 와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거 찾는 것도 시간이 소요되고. 동구와 북구 등 외곽으로 향하는 시민들은 목적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이전보다 버스 대수가 줄다 보니 시간 단축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버스 개수도 줄고 기다리는 시간도 아무래도 길고 뭔가 불편해졌다. 네. 울산시에서 제공하는 버스 어플리케이션도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불통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끔 연동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오히려 이게 좀 더 버스도 많이 뜨고 다음 버스도 언제 오는지 볼 수 있어서 시험 관리하기 편해서 이걸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한 불만은 울산시청 홈페이지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노선이나 일부 버스에 대한 지적이 아닌 총체적인 문제를 꼬집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바뀌기 전이 그냥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네. 울산시는 15개 거점 정류소를 중심으로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간 모두 10%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달라 환승 체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어선을 이용해 불법으로 낚시 영업을 해온 선조와 선장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낚시객들을 선원인 것처럼 꾸민 뒤 낚시 허가 구역의 3배가 넘는 먼 바다에서 낚시를 해왔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항구에 도착한 SUV 차량에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내립니다. 거대한 하얀 가방의 정체는 낚시 도구가 담긴 낚시 가방입니다. 이 시간 되니까 다 타네. 여름을 몇 명 타는 거야. 이들이 탄 배는 낚싯배가 아닌 조업을 하는 어선으로 12해리 밖에서도 운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낚시객들을 일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킨 뒤 바다로 나섰습니다. 우럭이랑 열기 이런 거 잡다네요. 열기가 뭐 신발 사이즈만 하던 사이즈가 좋다네요, 다들. 일단 그 밴드에 가입 신청을 넣어봤거든요. 해경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을 해온 선주와 선장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도미나 갈치 등 고급 어종 낚시를 원하는 동호인들에게 접근해 낚시 허가 구역의 3배가 넘는 40해리까지 원거리 불법 낚시를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낚싯배 이용료는 1인당 7에서 8만 원 정도지만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적발돼도 100만 원 안팎의 벌금만 내면 됩니다. 어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희 경비 함정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도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해경은 최근 불법 영업을 하던 선장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불법 낚시 영업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연말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사상 초유의 의장 공석인 상태로 한 해를 마감하게 된 울산시 의회의 지난 1년을 짚어봤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의 민낯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의장 선거 과정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0대 10으로 표심은 갈렸고 안수일 의원이 의총 결과를 불복하면서 본회의 표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본회의에서 나온 무효표가 유효로 인정되며 선거 결과가 바뀌었고 이 같은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 선거 결과를 되돌리려 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후반기 의장으로 이성용 의원을 결정한 사항을 취소하고 안수일 의원을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서 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의회 사무처장은 의장이 구속력 없는 돌발 행동을 하고 있다며 깎아내렸습니다. 의회 사무처장은 경질상 인사를 피할 수 없었고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5개월째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의장 재선거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일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원성이 높아지자 무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단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되는 법원 판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장 선거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 간 자리 다툼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팬클럽인 위드훈이 회원 등 15명은 어제 국민의힘 울산시당과 김기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국민과 당원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의 경우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친윤들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며 건강한 보수의 편에 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내란 수계를 지킬지 국민을 지킬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내란 수계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스 중독이나 화상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고압 산소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 병원에 설치된 고압 산소치료센터는 울산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가스 중독이나 화상, 잠수병, 돌발성 난청 환자 등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울산에는 고압 산소 치료 장비가 없어 매년 100명에 달하는 응급 환자가 부산이나 대구 등지로 옮겨져 치료받아 왔습니다. 연일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대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만큼 정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 활동을 계기로 정치교육 준칙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광장.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고 인파 속에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보입니다. 이들은 생각이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 스스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탄핵했다고 한 순간에 너무 벅찬 감정이 들었고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서 왔고 어린 나이지만 탄핵까지 불러온 기성세대의 선택에 일침을 놓기도 합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꼭 대통령 선거 때 잘 뽑아가지고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정치 현안에 대해 분명히 의사를 표현하고 집회의 주축이 될 정도로 정치 인식이 성장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 활동을 보고 정치교육 준칙 마련을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 광장에 학생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면 이제 와서 늦었지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박교육감은 전후 독일의 보수 진보 진영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낸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모델로 우리 현실에 맞는 학생 정치교육 준칙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의 조례로 나아갈 수 있다면 훨씬 더 탄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량의 범위 안에서 몇 단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 의회는 최근 비슷한 성격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있어 학생 정치교육 준칙은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쫓기는 범인과 이를 뒤쫓는 경찰. 영화의 추격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앞으로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어떤 표면에도 단단하게 부착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해 줄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면 범인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의 범행 차량을 추격하는 순찰차.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차량과 거리가 좁혀지자 탄환이 발사됩니다. 견고하게 부착된 탄환은 차량이 속도를 높여도 떨어지지 않고 내장된 GPS 신호기에서는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광주과기원 이종호 교수팀이 개발한 신기술로 연구팀은 실리콘의 높은 밀착력에 주목했습니다. 연구팀은 실리콘에서 밀착력이 높은 일명 엘라스토머 성분을 탄환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 탄환의 강선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사와 동시에 엘라스토머 성분이 회전하면서 넓게 펼쳐지게 되고 여기에서 높은 접착력이 생겨나 어떤 표면에도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는 실리콘 탄성 중합체를 사용을 했고요. 펼쳐지면 대상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그래도 이제 최대한 밀착해서 붙을 수가 있고요. 지탱할 수 있는 유지력은 최대 1kg 정도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연구팀의 신기술은 재난 현장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탄환을 사용하면 내부의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구급함처럼 조그만 상자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원격에 있는 곳에 안정적으로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탄에다가 GPS랑 카메라 여러 가지를 넣어서 치안 분야라든지 아니면 재난 현장 또는 국방 쪽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장면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은 재료 분야에서 인용지수가 상위 4.5%에 해당하는 국제학술지 12호로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풍산 울산 사업장 6,500만 원, 촌당 대표 손흥현 아너소사이어티 2,400만 원, 신하 레미콘 회장 윤영식 1,000만 원, 울산광역시 의사회 1,000만 원, 울산과학기술원 600만 원, 울산치과의사회 400만 원, 울산광역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남구지회 200만 원, 범사읍 장검 문수산 더삽 아파트 주민일동 170만 8,220원, 울산의 모든 캠핑 151만 8천 원, 울산지방법원 150만 원,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09만 7,680원, 남창고등학교 전교생 일동 88만 3,400원, 학성 주간보호센터 직원 및 어르신 일동이 3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 납부는 한 통화당 2,000원에 ARS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나눔 온도는 42.9도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동구 남진 해변에서 20대 여성 한 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10분 만에 해변가에서 약 20m 떨어진 바다에 빠진 여성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부는 친형을 폭행하고 어머니 가게 창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전동 킥보드 충전을 못하게 하는 형을 때리고 차량을 파손한 데 이어 지난 8월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2천만 원을 대출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에퀴노르사의 750메가와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산자부의 장기 고정 가격 입찰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으로는 처음으로 낙찰됐다며 이는 사업 시작 6년 만의 쾌거이자 재생에너지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울산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지원해 올해 하도급률 목표인 33%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도급 금액은 지난해보다 6,700여억 원 증가한 1조 5천여억 원으로 9,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에도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겨울방학 동안 성면 해체 작업을 실시합니다.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104억 원을 투자해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성면 5만 5천여 제곱미터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으로 성면 보유 학교 116곳 가운데 148곳의 성면이 처리되며 남은 학교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혜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재 울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4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5도에 그치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기온도 함께 살펴보시면 토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9도로 회복이 되면서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울산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23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여기에 바람도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먼저 살펴보시면 포항과 경주, 울산이 모두 영하 2도 선에서 출발했고요. 이들 지역 모두 낮 기온은 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연말연시에 큰 추위는 없겠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해넘이와 해돋이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가족을 돌보며 힘듦을 겪고 있는 13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및 청소년을 돕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